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고급 어휘 시리즈 지난번에 첫 번째 시리즈를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서 선생님이 조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의 몸과 그리고 건강, 병, 관계된 단어들을 많이 살펴봤죠. 오늘은 고급 어휘 시리즈 두 번째로 적성과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적성과 진로라고 하면 내가 어떤 것에 잘 맞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생활하는지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나타내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네, 바로 성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적성과 진로 중에서 성격에 대한 어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영상을 만들면서 준비를 하는 동안 성격 관련된 어휘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 한 것은 아닌데도 그래도 성격 관련된 어휘로 한 3번 정도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어휘를 보면 여러분도 좀 정신이 없죠? 그래서 조금 나눠 봤습니다. 일단 적성과 진로에 대해서 큰 주제를 이렇게 나눠 봤어요. 성격, 능력, 가치관, 업종, 취업, 직장 생활 과 관련된 단어들을 쭉 순서대로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성격이고요. 성격 중에서도 첫 번째 시간이에요. 성격 관련된 어휘를 3번에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가치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세상에 직업들이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어휘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어휘가 필요한지, 이렇게 적성과 진로라는 주제 안에 크게 6개로 나누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성격 중에서도 또 첫 번째예요. 자, 성격 어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무엇 적이라는 단어, 적이라는 말이 붙는 단어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많았어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이게 다는 아닌데 선생님이 일단 무엇 적 하는 단어들을 먼저 한번 모아봤습니다. 성격을 나타낼 때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죠. 자,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적이라는 단어가 적이 붙어 있는 단어가 올 때 뒤에 여기 뒤에 명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적인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올 때는 당연히 문장의 마지막에 올 때는 적이다 라고 오겠죠. 그리고 뒤에 동사나 형용사가 올 때는 적으로 예, 라고 문장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적으로 하면 형용사보다는 동사가 올 확률이 굉장히 더 높아요. 일단 이 붙은 말이 문장의 맨 마지막에 올 때는 적이다 또는 적이에요, 적입니다. 이렇게 이다가 오는 거고요. 뒤에 명사가 올 때는 적인으로 쓰고 동사가 올 때는 적으로라고 만들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요 선생님이 크게 나누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누어서 요 반대쪽은 조금 반대말이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반대되는 요렇게 나란히 있는 말끼리는 반대되는 뜻이다. 요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능동적 했습니다. 능동적. 능동적이 뭐예요, 여러분?
능동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능동이라는 말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하는 걸 능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능동적이라고 하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성격을 능동적이라고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었는데, 저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검색해보고, 여기 그거 배우는 데 있네? 가서 해봐야지.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능동적인 성격이에요. 자, 선생님 지금 사람, 성격이라는 명사 앞에 썼으니까 능동적인 사람, 능동적인 성격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의로라고 하면 여기에 행동하다, 생각하다 이런 동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능동적으로 행동하세요.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죠? 자, 능동적으로 생각하다, 능동적으로 행동하다. 물론 요 뒤에 오는 말에 따라서 요 모양도 또 바뀌는 거예요. 그죠?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능동적이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 그런 사람들 능동적입니다. 자, 성격에 대해서 단어를 배울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문장을 만드세요. 만약에 여러분 친구 중에 능동적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이름이 만약에 뭐 수미예요. 그러면 내 친구 수미는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 친구와 함께 단어를 같이 기억하면 굉장히 오래 그리고 정확하게 그 느낌을 같이 기억할 수 있어서 좋아요. 자, 그럼 능동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 여러분, 수동적은 뭐예요? 시켜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내가 먼저 나 이거 배우고 싶은데 어디 가서 배우는 데 있는지 찾아볼까? 이렇게 하지 않고 배울래? 나 하고 싶은데 같이 배울래?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은 알았어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시키면 하는 사람이죠. 방 청소를 할 때도 방 청소해 하면 하는데 방이 지저분하니까 내가 방 청소를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동적입니다. 자, 능동적, 수동적 이해했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격이에요? 네, 나는 띠리리리리 성격이에요. 요것도 문장 넣어서 만드세요. 여러분 그냥 이거 예문이에요. 그냥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많은데 한국어 단어를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냥 만드는 문장 말고 실제로 여러분 친구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의 성격, 진짜 이야기로 문장을 만들어야 훨씬 단어를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능동적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적극적이라는 말도 있어요. 적극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아주 열심히 하는 거죠. 앞에 나가서 네,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저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그런 게 적극적이죠. 그러면 소극적인 건 뭐예요? 같이 하자, 같이 하자가 좀 재미없는데 하기 싫은데 그러면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소극적인 거죠. 그래서 적극적이라는 단어는 성격은 열정적이라는 성격하고도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적극적인 것보다 더 적극적이면 열정적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능동적인 것, 적극적인 것, 선생님 어때요? 조금 비슷해요. 생각하면 돼요. 물론, 능동적으로 알아서 하는 사람도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또는 상황이 뭐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음. 그리고 소극적이라는 거는 성격이 소극적이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또
능동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것, 적극적인 것 조금 비슷하고 수동적인 것, 소극적인 것 조금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독립적이다라는 것은 혼자서 어떤 것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혼자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혼자서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 반대로 의존적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많이 기대는 거죠. 어, 뭐 쇼핑을 할 때도 혼자 쇼핑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꼭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서 나 이거 어울려? 괜찮아?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어떤 거 사면 좋을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은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뭐 독립적 의존적인 것은 사는 것도 그렇죠. 혼자 사는 거 좋아해요.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집에서도 뭐 혼자 밥해 먹고 혼자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독립적인 거고요. 의존적인 거는 나 이거 좀 못할 것 같은데 어려운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 좀 하기 힘들어 한다거나 그럴 때는 의존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했어요? 자, 그다음에 외향적, 내성적 이거 여러분 많이 알죠? 이 외향적이고 내성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에너지가 언제 더 보충이 되는지를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나는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사람들 만나고 막 웃고 이야기하고 밖에 다니고 하면 좀 에너지가 보충이 되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은 외향적이죠. 근데 내성적인 사람들은 좀 어 에너지가 충전이 필요할 때 혼자서 집에서 조용히 있으면 조금 충전이 돼요. 하면 내성적이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외향적이에요? 내성적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외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있죠? 네, 잘 생각해 보면서 문장 만드세요. 문장 만들어야 기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개방적, 보수적이라는 것도 조금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방적인 사람들은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아요. 어떤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새로운 음식? 음식을 먹을 때도 잘 안 먹어본 음식은, 처음 보는 음식은 잘 안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나 이거 안 먹어봐서 안 먹을래. 계속 먹던 것만 먹는다든지, 익숙한 것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처음 보는 것도, 처음 보는 장소도, 처음 보는 사람도, 그리고 처음 만나는 문화도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개방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수적이라고 하면 되고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개방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능동적, 수동적, 적극적, 열정적, 소극적, 독립적, 의존적, 외향적, 내성적, 개방적, 보수적.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읽어주는 이유는 이런 단어들이 듣기로도 나올 수 있잖아요. 듣기로 나올 때 여러분들은 독, 립, 적 이렇게 글씨로만 봐 놓으면 이 단어를 독립적, 아이고, 이렇게 독립적이라고 발음을 하면 이 단어인 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독립적으로 이렇게 붙으면 연음되죠. 독립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독립적 이렇게 이 단어를 기억하고 있으면 듣기에서 독립적으로 그러면 그로만 들릴 수가 있어요. 앞에 독립적은 안 들리고 그로가 뭐지? 그로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도
선생님 읽을 때 열심히 읽고 문장 만든 다음에 여러분이 만든 문장 정확한 발음으로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휘만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어휘, 듣기, 읽기를 다 같이 공부한다. 그리고 여러분 문장 만들면 뭐예요? 쓰기죠. 그리고 소리내서 말했으니까 말하기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이 단어 공부를 하면서 다 같이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여러분? 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능동적, 따라하세요. 수동적, 적극적, 열정적, 소극적, 독립적, 의존적, 외향적, 내성적, 개방적, 보수적. 좋습니다. 자, 적 붙어 있는 단어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 성격에 대한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을 줄이야. 몰랐죠? 네, 선생님도 몰랐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기절할까봐 요만큼만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적 붙어 있는 말 한번 볼게요. 낙천적. 낙천적이라고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잘 될 거야. 여러분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하면 뭐 긍정적? 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조금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될 거야. 할 수 있어. 근데 비관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난 항상 이렇게 운이 없어. 맨날 이렇게 일이 꼬여. 나는 왜 이럴까? 항상 일이 잘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관적인 거예요. 자, 낙천적은 좋게 생각하는 것, 비관적은 계속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낙천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비관적인 사람. 자, 포용적, 비판적. 이 단어 너무 어렵죠, 여러분? 거의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요거는 알죠, 여러분? 비판이 뭐예요, 비판? 그거 잘못됐어. 라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에게든 이게 뭐야? 이건 나빠. 이게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비판입니다. 비판적이라고 하면 또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것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비판적인 거예요. 비판이고요. 그런 성격이 있는 이런 뜻이 적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명사에다가 적 붙으면은 이 명사만 여러분이 안다면 이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포용적이라는 것은 포는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 그래서 너그럽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게 포용적이에요. 포용이라는 단어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력 붙이면 포용력도 괜찮습니다. 포용적이라는 건 뭐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조금 안 좋지만 괜찮아. 네, 이런 게 포용적이에요. 이성적인 거는 생각이죠. 그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하게 이렇고 이게 원인이니까 이런 결과가 오겠지 하면 이성적. 감성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감정이 먼저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너무 슬퍼. 이런 게 감성적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요리를 하다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우, 너무 무거워. 그러면은 그게 뭐, 너무 무거워. 그러면 철이야? 스테인리스야? 이렇게 그 무겁다고 하는 것의 소재를 물어보는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무겁지? 그러면은 많이 무거워? 하면 감성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성격이에요? 네, 이성적, 감성적.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원인, 결과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성적인 사람이고요. 너무 힘들어. 또는 이거 잘 됐다.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렇게 감정이 먼저 앞서면은 감성적인 사람, 이성적이다. 이기적이라는 건 여러분 알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이타적인 것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기적인 건 자기만 생각한다기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계획적인 것은 알죠, 여러분? 만약에 여행을 가면 몇 시에 도착을 해서 어디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뭐 잠은 여기에서 자고 여기에서 뭘 먹고 계획 세우는 사람들. 충동적인 사람들은 보고 좋으면 우와 계획을 세우지 않죠. 쇼핑을 할 때도 뭐 사야 되는지 메모해서 들고 가는 사람은 계획적인 사람. 그냥 보다가 우와 이거 사자. 우와 이거 사자. 계획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낙천적, 비관적, 포용적, 비판적, 이성적, 감성적, 이기적, 이타적, 계획적, 충동적. 괜찮아요? 선생님 말을 끝을 올릴 때도 있고 낮출 때도 있는데 똑같아요. 한 번 더 할게요. 낙천적, 비관적, 포용적, 비판적, 이성적, 감성적, 이기적, 이타적, 계획적, 충동적. 괜찮아요? 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성격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 사람 이름으로 문장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격도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는 이런 성격입니다. 라고 쓰고 문장 써보고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보고 그래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같이 연습하는 그런 어휘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어휘만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미녀와 야수 알죠, 여러분? 미녀와 야수 이야기에 성격과 관련된 단어가 많아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읽기 연습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읽기를 어떻게 하느냐? 문장이 길어지면 여러분 더 어려운데요. 일단 주어를 찾아보세요. 아름다운 성에 이기적이고 허영심 가득한 왕자가 살고 있다. 여기 주어가 뭐죠? 네, 왕자가예요. 왕자가. 왕자가 살고 있다. 이게 동사죠. 그러면 이 문장은 나는 배정선이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근데 동사니까 나는 잔다 이런 거랑 똑같죠. 왕자가 살고 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성에 하니까 어디에 장소 그리고 이기적이고 허영심 가득한 왕자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기적이고 허영심 가득한 이 왕자의 성격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기적이고 하니까 이것도 성격이겠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동사라고 생각을 하겠네. 네, 지우고. 이기적이고 했으니까 여기도 성격이에요. 그럼 여러분 허영심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면 어때요? 아, 이것도 성격과 관련된 어휘겠구나. 근데 이기적이라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이고 했으니까 허영심 가득하다는 것도 조금 안 좋은 뜻이겠구나.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성에 네, 이기적인 왕자가 살고 있다. 내가 모르는 단어는 패스하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 이 문장을 이해하면 돼요. 자, 이기적이다. 나밖에 모른다. 허영심은 막 남한테 막 이렇게 자랑하려는 마음, 그리고 막 뽐내려는 마음, 그런 거예요. 막 비싼 거 좋아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마음보다 더 막 비싼 물건 또는 고급 차 막 이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허영심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주어를 찾고요. 그리고 문장의 마지막을 보시고 그 다음에 문장을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잘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그 모르는 단어 없이 문장을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노파가 성을 찾아와 하룻밤을 재워주는 조건으로 장미 한 송이를 주겠다고 제안한다. 자, 문장이 길어요. 그럼 어떻게? 주어, 노파가. 그렇죠.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을 찾아왔대요. 그러면은 이 노파는 사람일 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디 있어요? 문장 마지막 보세요. 제안한다. 그러면 제안하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이렇게 할래? 이게 제안이에요. 그럼 이 제안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노파가 제안했다. 무엇을 찾아야죠. 그죠? 무엇을 제안했어요? 성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룻밤을 재워주는 조건으로 장미 한 송이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죠? 나 이 성에 재워주세요. 그리고 내가 대신에 장미 한 송이 줄게요.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성에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성이니까 방도 많잖아요. 그래서 노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왕자는 이게 주어져. 쭉 갔어요. 늙고 추한 노파의 모습을 보고 제안을 거절하는데 여기까지죠. 문장 이어지는 거니까. 왕자는 거절해요. 그죠? 요렇게 봐야 돼요. 주어와 마지막. 왕자는 거절해요. 무엇을? 제안을. 왜요? 늙고 추한 노파의 모습을 보고 그냥 그 노파의 겉모습만 보고 늙었어요. 그리고 추하다 그러면 아주 못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자는 늙고 추한 노파의 모습을 보고 싫어. 우리 성에서 재워줄 수 없어. 라고 말했다는 거죠. 거절했어요. 왕자의 마음 씀씀이가 괘씸했던 노파는 마녀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했어요. 자, 그러면 주어가 뭐예요? 노파는 늙은 할머니? 보통 옛날 그 이야기에 나오는 조금 마녀 같은 그런 느낌의 늙은 할머니를 노파라고 해요. 노파는 돌아간다죠. 그죠? 노파는 돌아간다. 돌아간다라는 동사는 어디로가 필요해요. 집으로 돌아가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하죠, 여러분. 그럼 어디로 돌아가요? 모습으로 돌아가요. 어떤 모습? 마녀의 모습으로. 노파는 마녀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어떤 노파는 왕자의 마음 씀씀이가 괘씸하다라는 거는 막 밉고 조금 혼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에요. 괘씸했던 노파는 마녀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왕자를 야수의 모습으로 바꾸어 버리고 여기 고니까 여기 끊기겠죠. 왕자를 야수의 모습으로 바꾸어 버리고 누가 네, 노파는 바로 앞에 있는 문장하고 주어가 똑같기 때문에 주어 한 번 더 말하지 않았어요. 21세가 되는 생일 이전까지 한 여성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평생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저주를 내린다. 누가 왕자를 야수의 모습으로 비스트. 미녀와 야수가 뷰티 앤 더 비스트예요. 네, 왕자를 더 뷰티 앤 더 비스트죠. 왕자를 야수의 모습으로 바꾸어 버리고, 네, 야수, 괴물처럼 막 바꾸어 버리고, 21세, 21살이 되는 생일 이전까지 한 여성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가정이에요. 평생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 왕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저주를 내립니다. 이런 것 자체가 저주죠. 너는 평생 고생하면서 살 거야. 너는 평생 좋은 사람을 못 만날 거야.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 게 저주예요. 자, 근데 21세 생일 이전까지 한 여성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평생 원래의 모습, 왕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21세 생일 이전까지 여성의 사랑을 받으면 원래 왕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자, 여러분. 어휘 단어들을 조금 보고 나서 미녀와 야수 이야기를 조금 봤어요.
무슨 무슨 적 붙어 있는 어휘 오늘 많이 봤는데 어땠어요, 여러분? 많이